안녕하세요. 오케타니 유방관리 손기술 전수자이며 현재 압구정에서 오케타니 본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 조정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정숙 간호학 박사와 함께하는 오케타니 모유수유 비법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생아의 모유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기 때는 시간과 간격을 정해놓고 젖을 먹이지 않아요.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먹여야 되고 짧은 간격으로 적게 먹고 자주 먹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2-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아기도 있어요. 이것은 아기마다 제각각이고 어떤 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을 버리고 자유롭게 아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수유하는 것이 좋아요. 순한 아기들은 생후 2주밖에 안 됐는데 밤에 6시간 동안 밤중에 수유하지 않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생리적으로 밤낮 구별이 없는 신생아기 생후 4주까지는 아기를 깨워서라도 수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아기가 신체적으로 많이 커야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기 시기에 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유 생산에 영향을 주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밤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밤중 수유는 꼭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전량을 늘릴 시기를 놓치게 되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또한 4시간 이상 수유를 하지 않으면 유방에 젖이 많이 보여서 우열되고 유선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이에게 수유를 할 때는 양쪽 유방의 상태와 모유 분비량이 비슷해지도록 처음부터 젖을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좌우 유방을 번갈아 가면서 수유하는 것이 좋아요. 교대로 5분씩 수유해서 3-4회 또는 6회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교차 수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유방 중에서도 불편감을 느끼는 곳, 아프거나 우열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아기가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싫어하는 곳 쪽, 아픈 쪽부터 먼저 먹여야 돼요. 아무리 상태가 나쁘더라도 항상 또 같은 쪽부터 먹이면 또 탈이 나고 먹이지 않은 쪽은 또 탈이 나기 때문에 유방 상태를 보면서 교대로 물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힘이 처음에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을 강하게 물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쪽, 싫어하는 쪽.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아프다고 해서 그쪽만 또 몰리게 되면 물린 쪽의 유방만 모유 분비가 좋아져서 좌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쪽을 교대로 먹이는 것이 좋고요. 모유하는 산모들이 대부분 한쪽 젖을 15분가량 먹인 후 다른 쪽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나머지 반대쪽을 미처 먹지도 못하고 자극만 주거나 조금만 먹다 마는 일이 생기니까 이때 다 먹이지 못한 쪽의 유방에서는 불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따라서 교차 수유를 하는 것이 엄마나 아기에게 모두 유용합니다. 교차 수유를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젖 생성 원리에 맞춰서 수유하는 것이 엄마의 유방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유법을 따르는 것이고 오케타니 모유 육아 상담실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수유 중에 아기가 잠들게 되면 수유할 시간이 되었는데 잠들어요. 그러면 아기를 계속 깨워서 수유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빛이 너무 밝다고 생각되면 눈을 감으니까 불빛을 어둡게 해준다거나 또 너무 덥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속삭이를 풀어서 방의 온도를 좀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또 아기 귀를 가볍게 잡아당겨서 깨게 한다든가 트림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수유 자세를 바꿔준다든가 교차 수유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졸린 아기를 깨워가면서 모유를 먹이셔야 되고요. 아기가 젖을 빠는 게 능숙해지고 모유가 원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엄마의 유두나 유륜 부위에서 찌릿찌릿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돼요. 그는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젖 먹일 시간이 되면 유방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을 이렇게 맛보게 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이걸 체유 감각이라고 해요.
또 아기가 젖을 먹고 있을 때 반대쪽 유방에서 또 느껴지기도 하고, 엄마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조금씩 틀리고 조금씩 다르고 부위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유두와 유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나쁜 증상이 아니고 좋은 증상입니다. 좋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수유할 때 양쪽을 다 모두 먹이는 점이고, 그래야 프롤락틴 호르몬 수치를 극대화해서 젖 생산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먹은 후에 또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해도 그때마다 줘도 괜찮아요. 젖 분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엄마는 자유주 수유를 하면 할수록 젖 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 분비가 촉진돼서 모유양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유 분비가 순조로워지면 엄마의 체유 감각과 아기가 먹일 시간이 되면 찌릿찌릿한 감각, 그런 감각과 아기가 먹으려고 하는 감각이 일치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러한 방법대로 교차 수유를 하게 되거나 유방을 준비를 해 놓게 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순조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생후 12일 내에, 출산 후 12일 내에 수유 패턴이 확립되지 않으면 완전 수유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모유 수유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내에 초유도 잘 먹이시고 10일 내에 수유 패턴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유만으로 자란 아기는 모유 이외의 수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유식 이전까지는 모유 외에 다른 수분 보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과즙이나 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발열이나 설사, 변비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수유해주고 모유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숙 간호학 박사와 함께하는 오케타니 모유 수유 비법 칼럼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1577-5133이나 오케타니 홈페이지 oketani.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